이게 테크니컬한 부분으로 접근을 하기에는 너무나 그런 심리적인 요소들이 많았고 그게 사실 너무나 큰 허들이었죠. 우선은 좀 개입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좀 점진적 과부하를 결국에는 해야 되는데 그런 통증에 대한 민감도가 너무 높으셔가지고 그런 강도를 올리는 거에 대한 저항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일단은 이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뭔가 운동을 하고 났을 때 이 몸의 그런 느낌을 굉장히 중요하게 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업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제 이쪽 방향성으로 가야겠구나. 저는 근데 이제 뭐 시니어 분들 운동을 세팅하는 데 있어서 그 젊은 분들이 하는 거랑 차이를 두지 않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사람의 뭐 그런 본성적인 부분은 사실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센터에서 최고령과 최저 연령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글쎄 거의 59세부터이고요. 예, 하고 제일 많으신 분이 85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저는 이제 항상 이제 부상이 생기면 안 되지만 이펙트를 줄 수 있는 그 사이에 그런 이펙트 존을 지켜야 된다는 부분을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항상 강도를 더 높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만 이제 또 필드에 있는 선생님들은 부상의 우려가 되니까 그렇게 못하고 이게 좀 반복이 되는 상황이어서 약간은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고서는 얻을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아무리 연세가 있는 분이라도 강도 높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이분들이 헬스장 가셔서 어떻게 운동을 하시냐를 딱 옆에서 보면 사실 이게 이거 앉아 계시 거꾸리 같은 거 하시고 네, 이제 사이클 잠깐 타시고 이제 가슴 운동 그거 천천히 이제 그래도 그거 제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실제 이거는 명백한 것 같은데 운동을 하시는 원장님들은 적극적으로 운동을 권하는 경향이 있고요. 안 하시는 원장님은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점프 스쿼트처럼 뭔가 대근육을 이렇게 정말 짜줄 수 있는, 이게 뭔가 상상만으로도 마이오카인이 쭉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동작들을 하고 싶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은 정형외과 대표 원장님이시자 그다음 시니어분들 전문으로 하는 운동센터도 같이 운영하고 계신 이상준 원장님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강원도 원주시에서 연세 OK 정형외과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원주와 압구정에 이제 시니어 근육관리라는 센터인 OK 클럽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이상준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랑은 그래도 한 2년 전부터 계속 조금씩 연락도 드리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계속 연락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그래도 시니어에서 운동 관련한 거에 어떻게 잘 맞아가지고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은 그런 거에 처음 어떻게 좀 관심을 갖게 되신 계기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저는 이제 뭐 개인적인 좀 사유로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됐던 부분인데요. 뭐 사실 운동이라는 거를 제 개인조차도 이제 사실 한 4, 5년 전만 해도 아예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어머니께서 좀 이제 투석 환자신데, 이제 투석을 이제 시작하신 지가 12년 차신데, 이제 투석을 하면서 좀 건강이 굉장히 악화가 됐던 이제 경험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투석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콩팥 기능이 이제 없어지고, 이게 투석으로 대체를 하게 되면서, 이제 식사에도 제한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단백질이나 영양분이 소실되는 과정에서 몸에 이제 근육이 감소하는 그런, 근감소증까지 진행이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했고, 좀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상황에 처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의학적으로 사실상은 거의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우연히 집 앞에 그 헬스장, 이제 PT를 등록을 하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운동을 이제 몇 년 하시면서 뭐 엄청난 변화들을 이제 옆에서 경험을 하게 되면서, 좀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좀 많은 영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의학적인 부분이 물론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의학적으로 풀 수 없는 그런, 근육의 그런 굉장히 기적적인 그런 드라마틱한 효과를 이제 눈으로 보면서,
이거는 단순히 뭐 근육 운동이라는 게 뭔가 그냥 기능성을 회복시키고 향상시키는 수준의 이런 효과가 아니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좀 그때부터 나는 이쪽으로 좀 뭔가 방향성을 잡고 뭐 나의 원래 커리어인 이런 정형외과 의사라는 커리어를 하면서도 이제 좀 이런 방향성으로 같이 이제 좀 나아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럼 그때 어머니께서 이렇게 투석하시고 그러셨을 때 처음 운동을 시작하시게 된 게 정말 뭔가 운동을 통해서 이런 걸 바꿀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으셔서 처음에 운동을 시작을 하셨나요? 사실 제가 그 당시 기억이 굉장히 생생하게 기억이 남는데 그 헬스장이 이제 바로 이제 저희가 조금 신도시 같은 데 있었는데 신도시에 들어선 한 층을 다 쓰는 굉장히 대형 헬스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이제 클럽 음악이 엄청 크게 나오고 있고 거기 대표님이 정말 이렇게 너무나 큰 분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분이 이제 오니까 사실 엄청 위축이 됐죠. 이제 막 세약한 어머니를 모시고 그런 데를 모시고 가서 걱정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 당시에는 뭔가 이거 운동으로 뭔가 해야지라기보단 이제 이거밖에 방법이 없겠구나 하고 이분한테 맡겨봐야겠다 해서 갔는데 뭐 굉장히 걱정이 많았죠. 다칠 것 같으니까. 예. 그래서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사실. 네. 사실 저도 어떻게 보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 예를 들어서 뭐 운동을 하시게 어디 이런 데 보내려고 되게 걱정이 많이 되는데 사실 어머님께서는 그때 또 편찮으시기도 하셨으니까 뭔가 제 생각엔 되게 그런 거를 고르기가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떤 센터를 보내야 되는지부터 해가지고. 근데 그럴 때 혹시 어떤 뭐 기준을 갖고 살짝 정하셨나요? 사실 처음에는 그 당시에 제가 대학병원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병원에 재활의학과 교수님께 의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재활의학과에 이제 재활치료실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워낙 이제 3차 상급 종합병원이었다 보니까 거의 재활치료실이 이제 거의 뇌졸중으로 굉장히 기능성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 위주로, 신경재활 위주로 거의 하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었죠. 근데 사실 어머니가 세약하시긴 하지만 그런 운동 수행 능력이 그렇게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사실 이제 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뭔가 근육을 좀 향상시키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는 제한이 있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시설을 이제 알아보려고 했는데, 사실 참 그 부분에선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당시에는 좀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도 일단은 집 가까운 데를 좀 제일, 고민을 하다가 가게 됐던 것 같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저가 이제 그런 운동에 대한 컨셉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막 그런 고민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모르니까. 예. 그 좀 놀랐다고 제가 생각이 드는 거는 뭐 저희 같은 비의료인으로서 봤을 때 의료인조차도 본인의 가족들을 어떤 치료를 할 때 이거 의료학적으로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좀 다른 방법을 찾는다는 개념이 좀 되게 약간 저희는 좀 놀라운 것 같아요. 오히려 약간 운동을 시켜야 되겠다. 뭔가 의학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많이 없어 보이니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어프로치를 했다는 그런 어떻게 하다가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그렇죠. 다른 뭐 한의학으로 갈 수 있는 거고 다양한 그런 대체 의학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운동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셨던 이유가 또 딱히 따로 있으셨어요?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무릎 슬관절 전문이었는데 그 당시 저의 그런 진료랑도 뭔가 그런 맥락이 좀 맞물렸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저조차도 이제 무릎 환자들을 치료를 하면서 이게 분명히 급성기 치료는 의학적인 치료가 너무나도 필요하고 해결이 잘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가령 외상센터에서 근무했으니까 뭐 뼈가 부러졌는데 이거를 뭐 다른 방법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뭐 이제 뭐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이 된다든지 뭐 그런 부분은 분명히 이제 급성기 치료를 맞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관절염이 진행이 됐다거나 아니면 뭐 그 전에 반월상 연골판이 이제 퇴행성 손상이 진행이 되거나
이런 만성화된 그런 질환을 가지신 분들을 치료하고 케어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굉장히 한계를 많이 느끼긴 했어요. 예, 물론 그거에 맞는 여러 가지 치료들이 있지만 과연 내가 하는 그런 의학적인 개입이 이 사람의 그런 진행을과 그리고 예후에 얼마나 이제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느냐를 생각했을 때는 사실 이 방법만으로는 너무 제한이 크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관절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비중도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근육이기 때문에 근육에 대한 부분을 항상 생각을 했는데 사실 뭐 이렇게 조심스러운 말씀이시면 이제 정형외과 의사로서도 정형외과 의사는 보통 소위 결합 조직이라고 하는 구조물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제 해부학적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뼈, 인대, 힘줄, 뭐 반월상 연골, 디스크. 근데 근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런 이해도가 많으신 분도 계시지만 아무래도 조금은 후순위로 좀 고려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좀 생각은 하고 있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뭔가 내 가족이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런 뭐 어떻게 보면 내가 잘 모르는 분야로 좀 자연스럽게 관심이 옮겨간 것 같아요. 예. 그 약간 벗어난 얘기일 수 있는데 제가 사실 유튜브를 오기 전에 좀 찾아봤었는데 그렇게 인공관절 뭐 십자인대 이런 거 하면 뭐 제가 느꼈을 때 외국에서는 프리헵의 중요성이 되게 많다고 들었고 제가 실제로 봤을 때도 되게 그런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바로 수술을 못 하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프리헵을 많이 시켜고 그러니까 오히려 효과가 좋았다. 근데 한국은 사실 프리헵을 할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바로바로 수술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냥 궁금증으로 프리헵을 하는 게 좋나 아니면 그냥 최대한 빨리 수술할 수 있는 이 한국의 시스템이 좋나 했을 때 어떤 게 좀 더 제가 이제 대학에 있을 때 재활의학과에 그 말씀하신 부분을 네. 요청을 드렸었어요. 이제 TK 슬관절 인공관절을 하기 전에 이제 수술 전 재활 후 재활을 좀 세팅을 하고 싶다. 네. 그래 했는데 이게 일단은 실정상으로 좀 쉽지가 않았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신경계 재활만 하기도 벅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외부 시설에서 할 만한 데는 국내에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결과적인 부분에서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예. 가령 이제 뭐 급성기로 손상이 된 이제 대퇴골 골절 환자 같은 경우는 아니면은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근육이 좋으신 분들은 그냥 오전에 수술하면 오후 회진을 가면 이미 걸어 다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근육이 너무 없는 분들은 이제 오래 가죠. 그러다 보면 이제 침대에 누워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뭐 폐렴이 생긴다든지 요로 감염이 생긴다든지 심한 경우에는 욕창까지 생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술 전에 그런 리헵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 여기 시니어 클럽 운영하시는 OK 클럽에서도 시니어뿐만 아니라 그냥 전반적인 다양한 프리헵, 리헵도 다 하고 계신? 예, 그런 개념으로 포괄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근감소증의 차원으로 보면은 그런 이제 말씀하신 부분 포함한 2차성 근감소증들 여러 가지 질환으로 인한 이제 연령 여부를 떠나서 좀 포괄적으로 다 커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가 저번에 개업식도 갔다 왔는데 그 압구정에 오픈하는 OK 클럽에 대해서 한번은 간단하게 좀 큰 개념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네. OK 클럽은 일단은 시니어 근육관리 센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니어뿐만 아니라 사실 근육 건강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신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센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이제 서비스들은 주로 이제 운동 중재, 그리고 영양 중재, 그리고 포괄적인 근육 건강 관리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서비스적인 부분에서는 역시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운동 중재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기존의 시니어들에게 접근했던 그런 운동 방법과는 조금 다른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은 저희 주로 이제 좀 고강도 프로그램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가능한 근육에 이제 대사 자극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위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혹시 지금 서킷 트레이닝을 위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킷 트레이닝을 혹시 딱 고르신 이유가 따로 있어요? 일단 저희가 원주점을 먼저 오픈을 이제 1년 전에 했었는데 그때는 사실 서킷으로 시작을 하지 않았었고 그때는 이제 그때는 머신도 있었고 이제 프리존 따로 있어서 프리웨이트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시도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계 운동도 좀 시켜드리고 프리웨이트도 하고 GX도 하고 했었는데 일단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사실 제약이 너무 컸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게 테크니컬한 부분으로 접근을 하기에는 너무나 그런 심리적인 요소들이 많았고 그게 사실 너무나 큰 허들이었죠. 근데 네. 심리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있어서는 그 대상분들의 심리적인 허들. 맞습니다. 예. 네. 뭐 각각 운동 프로그램을 접하는 데 있어서 지속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특히나 많이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기계 운동 같은 경우 사실 기계 운동을 좀 메인으로 하고 싶었어요. 부상이 적고 좀 안정적인 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려고 했는데 우선은 좀 개입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좀 점진적 과부하를 결국에는 해야 되는데 그런 통증에 대한 민감도가 너무 높으셔가지고 그런 강도를 올리는 거에 대한 저항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예. 그리고 아무래도 그런 머신에 대한 습득 능력이 많이 떨어지셔서 이제 여러 번 교육을 해드려도 이제 좀 기억을 못 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은 1대1로 붙어서 코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개입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GX를 이제 했는데 GX를 하니까 이제 GX는 주로 뭐 프리웨이트 덤벨이나 이런 소도구를 이용한 이제 저항성 운동 위주로 했는데 반응도가 너무 좋아가지고 일단은 이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뭔가 운동을 하고 났을 때 이 몸의 그런 느낌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업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제 이쪽 방향성으로 가야겠구나 까지 이제 생각을 했고 서킷으로 하게 된 거는 이게 GX를 이렇게 모아서 하는 것도 괜찮지만 좀 서킷 형태로 조금 더 에너지가 순환할 수 있게끔 공간 전체에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싶은 생각에서 이제 서킷을 하게 됐습니다. 서킷 보니까 그때 뭐 슬레드 푸시, 뭐 슬레드 풀, 그다음 뭐 매드볼 슬램 이런 굉장히 사실 요즘 뭔가 하이록스나 맞습니다. 이런 데서 하는 되게 트렌디한 것들도 많이 있고 한데 그런 거 어떻게 혹시 구성하셨는지. 뭐 사실 그 프로그램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이제 뭐 저를 포함해서 압구정 이제 건강운동관리사, 운동처방사 그리고 원주 쪽의 물리치료사 이렇게 좀 각 분야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프로그램을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뭐 이제 의료 건강 전문가, 운동 전문가들이 사실 같은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지만 시점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시점을 좀 이제 포함시켜서 만들려고 하고 있고,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노화에서 근육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심폐체력도 어떻게 보면 모탈리티랑 굉장히 큰 상관관계를 보이잖아요. 그래서 서킷 트레이닝을 혹시 중재로서 하실 때 뭔가 심폐체력도 되게 끌어올릴 수 있을 정도의 강도로 진행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그건 아니고 그냥 근육 위주로만 진행을 하시나요? 저희가 월화수목금 주 5일 프로그램 참여를 이제 권장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월수 같은 경우가 이제 하이브리드로 해서 이제 카디오랑 스트렝스의 중간보다는 약간 스트렝스에 가깝게 좀 세팅을 했고, 그리고 화목은 이제 스트렝스
하고 금요일은 좀 파이널 픽이라 해서 좀 여러 가지 약간 뭐 기록도 재고 뭐 재미적인 요소, 좀 이제 동기부여 요소를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세팅으로 했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그 웨어러블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제 전광판에 그 본인의 웨어러블 그 존이 색깔로 표시가 되는 그런 장비가 있어서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이제 그런 심폐지구 쪽도 같이 가져가려고 하고는 있는데, 뭐 물론 근육에 포커스를 좀 맞추려고는 하고 있어요. 조금 더 비중을. 예. 제가 들었을 때 되게 좋다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게 어쨌든 노인의 인구가 계속 늘고 한국 사회라는 게, 그 노인분들이 제가 느꼈을 때 그 건강과 제일 저는 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외로움 혹은 커뮤니티 이런 소속감이 되게 전 중요하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여태 최근 한 5년간, 뭐 길게 봐서는 10년간 우리나라 피트니스 사업이 되게 많이 바뀌었었잖아요. 되게 막 그냥 일반적인 헬스장, 아까 말씀하셨던 그냥 클럽 막 이렇게 나오는 헬스장에서 뭔가 하이록스나 뭐 F45나 그런 커뮤니티, 게이티드 커뮤니티 같은 느낌, 뭔가 소속감 느끼게 하는 거, 그런 거 되게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저는 항상 그 생각했던 게, 왜 이렇게 파퓰레이션이 적지? 왜 이렇게 20대, 30대, 심지어 30대도 약간 좀 배제되는 듯한 느낌? 그런 데서 한 20대에 되게 포커스 맞춰져 있고 되게 핏한 사람들만 타겟으로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마케팅이.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이거 나중에 나이 드신 분들이나 노인분들한테도 이게 파퓰레이션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야지 좀 소속감도 느끼고, 그래야지 더 이게 그냥 신체적인 건강과 이 정신적인 건강이 다 연관돼 있으니까 엄청 좋은 것 엄청 좋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얘기 듣는데. 네네. 저도 이제 그 부분을 굉장히 좀 고려를 하고 있었고요. 네. 그래서 뭐 원래 처음에 할 때는 아예 그런 소통 존이라고 따로 존을 만들어서 테이블도 세팅하고 이랬었는데. 사랑방처럼. 맞죠. 네. 뭐 몇 가지 이유로 좀 없애겠다. 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근데 이제 뭐 시니어분들 운동을 세팅하는 데 있어서 그 젊은 분들이 하는 거랑 차이를 두지 않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사람의 뭐 그런 본성적인 부분은 그렇죠. 사실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요즘에 그런 트렌드가 저는 너무나 좋은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커뮤니티를 형성하면서 특히 이제 최근에 치매 유병률이 너무나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그런 요소들을 가미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이제 회원분들끼리 또 오히려 젊은 분들보다 훨씬 말씀을 잘 하세요. 예, 좀 격이 없이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지금 혹시 OK 클럽 여기 원주나 아니면 압구정에서 하시는데 거기 회원분들이 정말 시비어한 노인분들도 많이 계시나요? 아니면 좀 어느 정도 액티브한 노인분들 위주로? 네. 그게 이제 뭐, 그러니까 저희도 안 그래도 내일 이제 또 전체 회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페르소나를 잡아가는 과정, 그러니까 포지셔닝을 잡아가는 과정을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은 레인지가 좀 넓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액티브한 시니어부터 거의 이제 재활 단계가 필요하신 분까지 이제 레인지가 이제 넓어서 좀 장기적으로는 좀 고민이 많긴 해요. 아무래도 이제 좀 리헵이 필요한 단계가 될수록 1대1 그런 운동을 좀 희망하시고 뭐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입도가 이제 최상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의 지금 현재 어쨌든 그룹 운동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입도에서 사실 참여하기 어려우면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OK 클럽의 그런 한 센터 내에서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갈지, 뭐 예를 들면 이제 어떤 특정 시간을 이렇게 그룹으로 하고 이제 좀 그런 저희가 메디컬 케어 프로그램이라고 따로 있긴 합니다. 그래서 개입도를 최상위로 높여서 조금 1대1 그런 슈퍼바이즈드 코칭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할지, 아니면 아예 그냥 별도의 분리된 사업체로 할지는 조금 고민 중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시니어의 그런 퍼포먼스에 있어서도 레인지가 상당히 넓고, 나이만 해도 60세에서 100세까지니까 저는 항상 그게 너무 큰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60살부터 100살까지 노인을 하나로 묶어서 시니어라고 적용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니어를 위한 운동 이렇게 나온 게 사실 너무나 그런 넓은 레인지의 사람들에게 뭔가 한 가지의 방법을 이렇게 제공을 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지금 센터에서 고령과 최저 연령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글쎄 거의 59세부터이고요. 예, 하고 제일 많으신 분이 85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이게 저희 여기 원주점 처음에 했던 회원분들까지 하면은 사실 엄청 많으신데 거의 그때는 90세 가까운 분들까지 계셨죠. 예. 근데 이게 특히 제 경험적 데이터로 말씀드린 건 아닌데 이제 시니어가 될수록 그 퍼포먼스에 대한 그 격차가 엄청 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말 관리를 하신 분과 안 하신 분의 격차가 하늘과 땅으로 벌어져서 그래서 80대인데도 운동을 너무 잘하시는 분이 계신 반면에 60대인데 거의 외관상으로도 8, 90대 같이 보이시고 퍼포먼스도 너무 떨어지신 분들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 우리가 다 알죠. 어릴 때부터 건강 운동을 하는 건 무조건 좋다. 이런 얘기가 있고 옛날에 저 수업 때 들었던 게 그 알터리의 나이만큼이 진짜 사람의 나이다. 이런 말도 있고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지만 운동을 하기에 늦은 나이라는 것도 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역행? 역행 노화 역행 이런 리버스 에이징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이미 늦었는데 그냥 이렇게 살다 가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많으시죠.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그 부분은 제가 또 매일 고민하는 부분인데 저는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제가 좀 싫어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인생의 한 과정을 이렇게 계절에 빗대서 사람을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관점이 있는데 운동에 있어서는 그게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사람은 그런 가역적인 리버서블한 그런 능력이 분명히 있고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줄기세포는 다들 가지고 있고 능력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근데 물론 어떤 질환에 있어서는 임계점이라는 거는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어떤 임계점을 넘어서면 굉장히 힘들어지죠. 비가역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그리고 가역성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를 되돌리는 거는 분명히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하긴 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그런 게 없느냐 하면은 또 그건 아니고, 특히 단순히 수행 능력만 얘기를 했을 때는 신경가소성의 능력은 분명히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늦은 나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저는 이제 임상 연구를 하다 보면 피험자 모집을 하는데 저희가 실제 근감소증인 피험자들을 모집하는 게 생각보다 정말 어렵거든요. 그게 정말 근감소증인 분들의 인원수가 적어서라기보다는 그런 분들은 어떤 활동조차 안 하시려고 하고 집 밖으로 나오시기를 되게 꺼려하셔서 저희가 그 모집에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혹시 그런 분들도 자기가 그런 걸 좀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에 뭔가 이런 운동센터를 먼저 찾거나 이런 경우들도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결국 그 맥락이랑 마케팅이랑 이제 연동이 되는 부분이라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근감소증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경각심은 아직까지 수준이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각심 수준이 낮은데, 그러니까 제가 그 질문을 굉장히 여기저기 많이 해요. 근감소증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그러면 이제 네, 근육이 감소하는 질환. 딱 요 정도 굉장히 드라이한 그런 느낌. 오히려 골다공증 아시나요? 그러면 엄청 걱정하시고. 골다공증 때문에 막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빨리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경각심 수준 자체가 너무나 달라서 지금 오시는 분들도 물론 굉장히 그런 부분에 앞서 있는 분들도 계시긴 하세요. 근감소증으로 오신 분도 계시긴 하지만 일단은 질환에 대한 재활. 뭔가 지금 생활이 거의 안 되는 수준이고 이런 분들이 주로 오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근감소증에 대한 관리를 표방을 하지만
뭐 실질적인 마케팅적인 부분은 사실 질환에 대한 재활이라든지, 예, 뭐 그런 부분을 주로 하고 있긴 합니다, 지금. 예. 보통 어떤 질환자분들이 많이 이번에 저희가 여기 원주점에서 하면서 가장 너무나 드라마틱했던 사례 회원분들이 이제 파킨슨 환자분이었어요. 파킨슨 병 이제 환자분들이었는데, 파킨슨병은 아시다시피 이제 도파민 수용체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제 도파민을 복용을 하면은 조금 개선이 되지만 결국에는 그런 이제 수행 능력이 계속 저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운동인 질환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 보니까 운동의 효과가 너무나 좋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확실히 그분들이 오실 때 그 너무나 특징적인 그 자세와 표정과 모습들이 있는데, 그게 불과 진짜 3개월 이상 운동하면은 표정부터 일단 바뀌고요. 이제 모션 자체가, 근육의 쓰임 자체가 다 커지니까, 그리고 그런 에너지적인 부분도 완전히 바뀌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이번에도 좀 파킨슨 병 환자분들의 이렇게 좀 홍보를 했고, 연락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는 이제 뭐 너무나 유병률이 높은 암 환자분들, 예, 그리고 뭐 뇌졸중, 그리고 뭐 최근에 경도인지장애 같은 환자분들 대상으로 주로 이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할아버지가 파킨슨 거의 한 20년 예. 있으시다가 결국엔 나이가 이제 드시니까 움직임을 못 하시다 보니까 누워 계시다가 이제 치매 오시고, 그러다가 그냥 근감성증 오시고 이제 다시 이제 못 일어나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걸 많이 느꼈거든요. 노인분들은 한 번 누우면 못 일어나는구나. 맞죠. 그 눕는 타이밍을 어찌됐든 계속 맞아요. 늦춰야지, 무슨 병이 있더라도 일단 일어서서 운동시키고 이래야 되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파킨슨이 운동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건 또 예, 처음 또 안 사실이거든요. 너무나 드라마틱합니다. 진짜요? 진짜. 예, 가족분들이 정말 너무 좋아하세요. 이렇게 되게 예. 수그려 있으시잖아요, 파킨슨이. 그렇죠. 예. 이렇게 막, 예. 굉장히 심한 분들은 완전히 이제 허리 신전이 네. 될 정도로 이렇게 보행을 하시는데, 그런 분도 한 분 계셨거든요. 뭐 그분도 엄청 좋아지시고, 예. 그래서 확실히 그런 파킨슨, 뭐 모든 질환에 도움이 되지만 파킨슨병, 특히 이제 신경근육의 질환 쪽에랑 이제 뭐 그런 관련된 이제 수용체 부분, 그런 질환들은 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신경계 질환 중에 예를 들어서 뭐 MCI나 뭐 치매 알츠하이머 같은 이런 분들도 사실 근력 운동을 하면 어느 정도 개선이 될 수 있다는 게 요즘 좀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실제 그런 분들도 회원 중에 계신가요? 네. 인지장애 회원분이 계시고,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분명히 이제 개선이 되고 있는 거를 느끼고 있고요. 뭐 기존에 이제 인지장애가 이제 연세가 많으시면 어느 정도 인지 능력이 떨어지긴 하시니까, 그런 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개선을 많이 보긴 했습니다. 근데 뭐 이제부터 계속 저희가 데이터를 모아 나가야 될 부분은, 이제 어떤 질환, 어떤 단계에 있을 때 이분들한테 이런 중재 프로그램을 적용을 했을 때 얼마나 이게 효과를 낼 수 있느냐. 뭐 운동하면 좋아져요 하는 건 다 알지만, 이게 1이라는 인풋을 넣었을 때 10이라는 아웃풋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100이라는 아웃풋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건강기능식품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몸에 다 좋다고, 물론 연구 결과는 있지만 정말 1밖에 안 좋아지는 게 있고 100이 좋아지는 게 있고,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을 파악해 나가는 게 저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저는 이제 운동 생리학을 공부하면서 정말 운동에 대한 중요성은 진짜 그 누구보다 많이 이제 실제로 느끼고 하고 있는데, 솔직히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헬스장 가서 어떤 운동을 뭐 어떤 무게로 몇 원RM으로 뭐 측정을 하고 이런 게 되게 구체화되게 저희는 막 요즘 막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막 논쟁도 있고 한데, 솔직히 운동을 한다는 행위 자체가 엄청난 그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노인분들한테도 정말 그냥 운동이라는 거 하나가 적용이 되면 그거로서 큰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면 거기서도 또 되게 개개인별로 혹은 뭐 질환별로 그렇게 되게 좀 다양하게 각자 맞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 부분도 정말 제가 생각을 많이 하는데, 뭐, 다 아시다시피 ACSM에서 이번에 운동을 이제 그냥 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 저도 너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운동을 안 하는 사람에 비해서 하는 사람이 훨씬 효과가 진짜 뭐 100이라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 운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미미한 차이를 가지고 이제 테크니컬한 논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쏟아져 버리는 거죠. 아예 안 하는 사람을 어떻게든 끌어올리는 게 사실 효과가 100인데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공감을 하고 그래서 저희의 역할이 사실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분들을 여기에 올리는 것까지가 저희의 역할이고 물론 질환에 따라서 그런 전문적인 테크닉이 필요한 이제 리헵 수준의 그런 질환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정말 정밀화된 1:1 슈퍼바이즈된 코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희의 역할은 일단 요거를 해결을 하는 거. 예. 요거는 뭐 단순히 그냥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말 심리적인 문제, 교육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제가 이거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 그 강도 vs 빈도 하면 노인분들. 네, 노인분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어차피 뭐 야 월요일 날 화요일 날 할 것까지 한 번에 해버리는 하고 화요일 날 쉬면 되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vs 그냥 나눠서 월요일 한번 하고 화요일 한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은지. 강도라는 게 운동을 그 할 때 말고. 네, 할 때 운동을 할 때 그러니까 운동의 양, 한 번 할 때의 양 이게 중요한가? 아니면 운동을 자주 하는 게 더 중요한가? 라고 했을 때 노인분들 상대로는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는 그러니까 뭔가 행위를 할 때는 항상 목표점이 뚜렷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운동을 하는 것도 타겟점이 명확해야 되는데 사실 운동 다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이제 운동에 있어서 기능적인 부분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생리학적인 부분 그런 케미컬 이펙트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대사에 자극을 주는 운동 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런 맥락으로 좀 고민을 하기 때문에 좀 강도 쪽에 자꾸 쏠리는 경향은 있긴 합니다. 물론 뭐 똑같이 중요를 하겠지만 짧은 시간에 최대한 그런 메타볼릭 이펙트를 많이 줄 수 있는 동작들을 하는 게 이분들의 이제 저의 생각은 저는 전신 건강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기능성을 포괄한 그런 전신 건강을 목표로 한다면 강도적인 부분이 싶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 강도적인 부분이 중요한 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노인이라는 그 레인지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 중에서도 꽤 좀 시비어한 노인들 아니면 좀 나이가 꽤 많으신 노인들한테도 그렇게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저희 클럽 이제 스태프들이랑 항상 이렇게 기싸움을 하는 부분인데요. 예, 저는 이제 항상 이제 부상이 생기면 안 되지만 이펙트를 줄 수 있는 그 사이에 그런 이펙트 존을 지켜야 된다는 부분을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항상 강도를 더 높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만 이제 또 필드에 있는 선생님들은 부상의 우려가 되니까 그렇게 못하고 이게 좀 반복이 되는 상황이어서 하지만 저는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부상을 입으면 안 되겠죠. 물론 부상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약간은 리스크를 жил어지지 않고서는 얻을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아무리 연세가 있는 분이라도 강도 높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강도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저는 이제 석사를 그 선수 쪽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강도라고 하면 저 입장에서는 운동선수들한테는 그냥 무게를 올리는 것 혹은 짧은 시간 내에 더 많은 운동 수행을 시키는 것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노인분들한테 강도를 높인다라는 의미를 요 클럽에서는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계신지. 네. 사실 그 부분이 개념적인 부분이 혼재가 많이 있던 것 같아요. 뭐 근력이냐 아니면 근지구력이냐 이제 파워적인 부분이냐 여러 가지. 네, 일단은 사실 그거를 뭔가 프로그램별로 이렇게 나누기는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강도 설정을 RP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RP로 이제 일단 3개월을 저희가 한 유닛으로 생각을 하고 프로그램을 짭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이렇게 그래주얼하게 오를 수 있도록 RP 세팅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는 근데 RP를 그때그때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웨어러블 장비를 통해서 이제 그 존을 확인을 해서 저희가 그 색깔을 붙여드려요. 이번 주는 이렇게 초록색 구간 존2에 맞춰서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해서 스트렝스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심박수가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세팅을 해서 좀 맞추고 있는데 뭐 장기적으로는 사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느 쪽으로 강도 설정을 해야 될지를 세팅하는 그게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은 심박수를 기준으로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난 거를 이제 RP 기준으로 다시 한번 환산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나가실 때 뭐 오늘 운동 얼마나 힘드셨어요? 뭐 이런 거를 네네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카톡으로 이렇게 좀 관리를 해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뭐 지금 RP 10점 스코어를 여쭤보고 있는데 그걸로 이제 여쭤보고 뭐 이제 사실 좋은 데이터랑 연동을 시켜서 이제 코릴레이션 매칭을 시켜봐야겠죠. 예, 그거까지는 아직 하진 못하고 있는데 그게 뭐 지금의 데이터로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연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상 RP랑 좋은 같이 가는 기이긴 해서. 그럼 좋은 그 칼큘레이션 하실 때는 그냥 카르보넨으로 하시나요? 아니면은 그거는 제가 그냥 그 스탠다드로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아예 프로그램 상에 세팅이 돼 있어가지고 예.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그 카르보넨 메소드라고 하는 것이 제가 그 ACSM에서 봤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말씀하신 거 운동을 많이 해와서 이미 몸 상태가 좋은 사람과 몸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의 존 차이가 확 바뀌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시고 계신가 혹시 이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 고려를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좀 더 그런 디테일한 그레이드를 맞추는 과정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부분은 한번 제가 나중에 따로 여쭤볼게요. 예. 저희 연구실에서도 예. 사실 그 카르보넨 그 공식을 가지고 노인분들의 그 심폐를 하는데 되게 좀 이질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노인분들한테 그걸 대입할 때 어떤 그 보정을 통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뭐 관련해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혹시 저도 뭐 알게 되는 게 있으면 한번 네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딱 말씀 들어보니까 뭐 60대부터 90세, 뭐 100세까지시니까 엄청 차이가 심할 것 같아요. 네, 그쵸. 예, 특히 또 이제 심박수 기준이다 보니까 연세 많아지시면 심방세동 환자도 많아가지고 이게 오류가 좀 많이 뜨기도 하죠. 예, 그래서 사실 그 강도 설정 부분이 참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예. 현재 뭐 원장님이 운영하시는 클럽 말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국제적인 스탠다드나 아니면 다른 데에서 하는 뭐 그런 운동, 그러니까 강도를 설정하는 또 다른 방법들도 좀 있나요? 노인을 위해서 개발된? 제가 뭐 많은 공부를 하지 못했지만 제가 찾아본 문헌상에서는 사실 그런 퍼포먼스 그레이드 말고 운동을 실제 하는 시니어 맞춤형 그레이드나 이런 건 보진 못하긴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리고 사실 시니어 분들을 정말 중점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피트니스 센터나 그런 뭐 리헵 센터 자체가 사실 별로 없어서 잘 아시겠지만 뭐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 뭐 일본은 이제 그런 대형화된 피트니스 센터가 많으니까 이제 그 대형화된 센터에서 일부 시니어를 위한 그런 섹션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는 있긴 한데 그걸 중점적으로 하는 센터는 없어서 사실 참고할 만한 데가 별로 없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최앞선에서 지금 뭔가를 세빙선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예. 뭐 그렇게 하시면 너무 감사드리는데 뭐 사실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너무나 발전된 그런 운동 관련 이제 학문적인 발전과 그런 테크닉적인 부분을 어떻게 보면 그냥 빌어와서 하는 거긴 한데 뭐 이거를 뭐 사실 저는 되게 의문이긴 했어요. 왜 이게 없지? 뭐 시니어들 대상으로 왜 하는 게 없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의문이긴 했었고, 실제 제가 이제 일본에 예전에 거주를 하다 와서 일본에 좀 관심이 많아서 이제 고령화가 먼저 앞서 있는 일본에 계속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그 일본에조차 그런 게 없다는 게 되게 놀랍긴 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뭐 사실 미국이나 뭐 그런 피트니스가 잘 돼 있는 뭐 유럽권, 호주 이런 데도 사실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좀 뭐 왜 그럴까 항상 고민은 했었어요. 네네네. 인식의 문제가 아닐까 하고 뭐 혼자 기결을 했는데 그래서 뭐 첫 번째 뭔가 명제 오류라고 하면 뭐하지만 시니어에게 뭔가 고강도 운동을 시킨다는 것 자체에 대한 조금 인식이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지금의 그런 커뮤니티식 뭐 부티크 피트니스들은 사실 젊은 분들도 가기 힘든 호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헬스장 가셔서 어떻게 운동을 하시냐를 딱 옆에서 보면 사실 이게 이거 앉아 계신 거꾸리 같은 거. 네, 이제 사이클 잠깐 타시고 이제 가슴 운동 그거 천천히 이제 그래도 그거 제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게 너무 자극이 안 가고 있겠구나. 좀 걱정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좀 누가 이렇게 가이드를 해서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그쵸. 뭐, 사실, 운동의 영역에 있어서는 이제 훨씬 운동 전문가분들이 이제 많으신데,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저의 역할은 운동을 이제 시작하게 하는 단계, 게이트웨이를 위한 역할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테크니컬한 운동을 제공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제가 처음 원장님 아마 영업하러 이제 오면서 만나게 되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눴을 때 굉장히 좀 놀랬던 것 중 하나가 사실 병원 의사분들께서는 운동 처방을 하거나 이런 거를 연계해 주실 때 되게 좀 조심스럽게 하거나 좀 안전한 그런 걸 가지고 보통 처방을 하시는 게 전 대부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때 원장님은 되게 좀 도전적인 운동을 어떻게 보면 좀 취약한 계층인 노인한테 적용하는 거를 되게 좀 원하셨고 그러셨는데 혹시 그런 원장님의 생각을 지금도 여전히 OK 클럽이나 이런 센터에서 노인분들한테 적용하려고 계속 하시나요? 네. 저도 사실 뭐 원장님들마다 굉장히 뭐 그런 뭐 치료 철학이 다르기도 하고 뭐 같은 학문을 공부를 해도 사실 굉장히 그런 베리에이션이 크기 때문에 운동에 접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거는 명백한 것 같아요. 운동을 하시는 원장님들은 적극적으로 운동을 권하는 경향이 있고요. 안 하시는 원장님은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맥락으로 저는 이제 목표점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당장 부상을 안 입게 하고 내 무릎 관절을 지키는 게 목표라고 하면은 안정화시키는 게 맞겠죠. 근데 정말 내가 20년, 30년 건강한 라이프를 즐기고 활기찬 라이프를 즐기기 위해서라면 지금의 어떤 그런 마이너한 부상들은 뭐 거쳐가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사실 그렇게 중대한 부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운동한다고. 예, 그게 굉장한 오해 중에 오해인데 물론 뭐 이미 많이 뭐 환자분들께 말씀드린 표현으로 이미 다 해져 있는 도관이 찢어지죠. 아프죠. 당연히 막 다 해져 있는데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아프고 디스크도 아플 수는 있지만 그게 뭐 1년, 2년 근력이 쌓이다 보면 오히려 그런 프로텍션을 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좋은 거다라고 말씀드리지만 뭐 정황이 있긴 합니다. 뭔가 OK 클럽 운영하시는 거를 토대로 생각하셨을 때 한국의 뭔가 노인 운동, 뭔가 시니어 운동이 가야 될 방향성은 좀 어떻게 지금 보시고 계세요? 한 10년, 20년 이런 타임프레임으로 봤을 때. 저는 뭐 제가 감히 그런 걸 얘기 드리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이제 그 일반 헬스장과 그런 리헵이 필요한 의료시설 사이에 굉장히 넓은 레인지를
이제 포지셔닝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 넓은 레인지를 다 커버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넓은 레인지 중에서 저는 이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걸 하는 거고, 물론 그 중에서 의료시설에서 리앱이 필요할 정도인 분들은 조금 더 전문적인 시설에서 리앱을 해야 되고, 뭐 정말 굉장히 액티브한 분들은 사실 이게 부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 분들은 사실 좀 일반인들, 젊은 일반인들 층이 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부티크, 피트니스나 이런 곳 이용할 수 있게 해서 이 간극에 위치한 이 사람들이 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빈 공간이 없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런 일반인 분들이 방치가 돼 있었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포커싱이 너무 뚜렷하니까. 그래서 이게 좀 생활이 될 수 있게끔 뭐 인식적인 교육도 필요하고 이제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도 마련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뭔가 그런 면에서 그 최근 좀 뭐 미국이나 이런 데는 좀 홈헬스 쪽으로 많이 가는 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최근 보면 뭐 미국은 뭐 그런 지리학적인 뭐 문제도 있겠지만, 근데 아까 전에 그 지우가 말한 것처럼 진짜 필요하신 분들은 집에서 안 나오는 경향이 좀 오히려 더, 그래서 표면에 잡히지도 않는 숨어 있는 노인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뭐 뭔가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저는 지금 그 레인지 중에서 방문 재활이 그래도 굉장히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방문 재활을 하는 뭐 여러 가지 그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예, 뮤라이브리도 있고 뭐 그런 뭐 물리치료사 분들이 하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필요하죠. 예, 그래서 너무나 그 부분이 이제 아까 레인지에서는 좀 굉장히 전문적으로 그런 개입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방문 치료나 이런 것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뭔가 원장님은 어쨌든 되게 좀 노인분들한테도 좀 도전적인 그런 거를 적용하는 게 그래도 좋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네. 이거를 실제로 노인분들한테 적용하려면 저는 그 코치의 역량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혹시 그러면 어떤 코치분들이 그런 노인들한테 조금 적합한지 혹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일단 지금 2개 지점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사실 인적 요소를 최우선위로 고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물론 좋은 코치가 와서 100%의 그런 아웃컴을 내는 게 제일 베스트이긴 하지만 뭐 사람마다 영향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뭔가 프로그램과 시스템으로 커버를 해서 뭐 정말 뭐 그게 조금 부족한 분들이 한다고 해도 프로그램만으로도 80%의 성과는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찾는 거를 일단 첫 번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그래도 인재 채용이나 이런 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인재 채용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런 자격이 되시는 분들, 예, 운동과 건강과 의학까지에 대한 이제 이해도가 높아야 되고, 저희는 특히 그런 영양중재나 이제 관리 전체를 하기 때문에 사실 질환에 대한 이해와 의학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있는 게 이제 기본이고, 거기 플러스 알파면 어쨌든 심리학적으로 노인분들한테 뭔가 그런 정말 뭐 너무나 인간적인 부분이죠. 예, 그런 휴먼 컨택을 잘하는, 휴먼 터치를 해주는 그런 분들이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보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예. 혹시 그러면 뭐 코치분들이나 이런 분들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실 노인의 운동이 뭔가 이렇게 좀 활성화되기 시작한 게 사실 거의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뭔가 자격제도나 이런 것도 아직 사실 많이 부족한 상태고, 근데 실제로는 이제 노인분들 그런 수요가 좀 급증하고 있으니까 그에 맞춰서 또 그걸 하려고, 코칭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네네. 그런 점에 있어서 혹시 어떤 거를 좀 많이 보시나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던가 뭔가 자격제도나 이런 거에 있어서. 이제 채용하는 네. 저세요. 말씀하신 것좀 저희 압구정점 채용할 때 이력서가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 저는 이제 뭐 병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제 뭐 인재 구인을 굉장히 많이 올리는데 정말 많이 들어왔고, 뭐 다양한 이제 그런 자격을 가지신 분이어서 사실 저희도 그런 인재 채용은 시작 단계여서
사실 고민이 많긴 했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 병원에서 일한 사람이니까 병원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사실 친숙하긴 합니다. 예. 이제 근데 확실히 이제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뭔가 공통된 그런 시점과 관점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런 피트니스를 운동을 전공으로 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이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은 제가 뭐 지금 너무나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 가지 관점을 합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다양한 경험과 자격과 실력을 갖춘 분들을 다양하게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 영상을 보게 될 혹은 관심이 있는 뭔가 좀 노인 트레이닝을 하고 싶어 하시는 꿈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학생이 있다면 좀 지금부터 어떤 걸 좀 해라 이런 게 있을까요? 이런 걸 좀 집중해서 좀 공부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거. 네. 저는 일단은 의학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그러니까 기능적, 그러니까 저희 물리치료실 소염대에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이제 물론 물리치료사 분들도 기능적인 부분을 공부를 하던 분이다 보니까 굉장히 물리적인 부분을 이제 굉장히 많이 보시죠. 예, 물론 당연히 그거에 특화된 전문가들이니까. 근데 우리 몸이라는 거는 화학적인, 케미칼적인 요소를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를 했을 때 정말 전신의 건강이라는 그런 이제 통합적인 시각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의학을 공부를 해야 되고, 이게 어떤 식으로 정말 혈관 건강에 노화가 생기는지, 아니면 전신에 그런 노화가 생기는지, 암이라는 게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발병을 하는 건지, 그리고 또 노인들에게 잘 생기는 질환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첫 번째로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후에 이제 운동적인 부분은 당연히 이제 공부를 해야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저희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분들의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뭔가 조금 전체적인 포괄적인 시야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의학을 공부를 먼저 좀 해라. 예. 사실 굉장히 또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것 중 하나가, 노인분들한테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저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케미컬한 부분을 할 수 있는 뭔가 생리학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건데, 막상 또 여기 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임상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 노인분들한테 진짜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뭐 오십견이라든지 그런 근골격계적인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사실 그런 것 또한 이제 운동을 실제로 하는 데 있어서 엄청 큰 장벽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두 개는 물론 뭐 연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실 다른 큰 두 개의 문제라고 보시면, 혹시 어떤 걸 좀 더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지. 네. 제가 그 진료실에서 항상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정형외과 의사의 역할은 환자분들이 잘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거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근데 움직이는 목적은 결국 전신 건강을 위해서다. 그렇기 때문에 정형외과는 그냥 뭐 이렇게 목수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런 뭐 관절만 고치는 이런 국소적인 부분을 해결하는 의사가 아니라 결국엔 전신적인 건강까지 이제 책임을 지게 되는 의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절 질환이나 여러 가지 근골격계 질환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가 부작용이 있는 게 아니냐, 이 치료가 부작용이 있는 게 아니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정말 좀 더 정말 큰 시야로 봤을 때, 내가 이거 어깨를 치료를 안 해서 계속 방치를 했을 때 정말 장기적으로 생길 수 있는 리스크가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빨리 치료하고 빨리 움직이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고요. 그래서 필요한 거는 의학적으로 치료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는 이제 좀 운동적인 부분을 해야 되고,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 딱 바꿀 수 있다면,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노인 운동과 관련해서 딱 하나를 바꿔야 된다면 어떤 거가 제일 최우선의 갭이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하나라는 게 기존에 있었던 그런. 네,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서 단 하나를 바꾸면 되게 많은 것들이 좋아질 것 같다. 혹은 지금 가장 크게 느끼는 벽이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노인 운동과 관련해서. 딱 한 가지를 제가 해결을 해야 된다. 할 수 있다면. 저는 딱 그 고강도 운동. 저는 그게 제 메인 포커스입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허들. 이제 저항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부상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최대 이펙트를 낼 수 있는 이제 동작과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서, 이제 그 부분에 이제 가장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 노인분들 이제 근감소증 그런 크리테리아나 이런 거 보면 사실 근육량, 근력, 그 다음에 뭐 신체 수행 능력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눠서 보통은 많이 말들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뭐 웨이트 운동을 하나를 하면 사실 세 개가 막 따로따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같이 크게 올라가긴 하는데, 그래도 좀 깊게 들어가자면 조금씩 그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운동을 하는 게 또 달라지기도 하는데, 혹시 예를 들어서 근육량 그리고 근력 했을 때 어떤 게 조금 더 노화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네. 저 이제 뭐 이번에 안 그래도 AWS 가이드라인도 막 바뀌고 이래가지고 저희 그 SPPB도 이제 진단에서 빼고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사실 기존에는 근육량을 너무나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BWA도 이제 검사도 많이 하고 했는데, 생각보다 근력이 많이 차이 나긴 하더라고요. 이게 물론 뭐 매스가 절대적이긴 한 것 같은데, 또 근력의 차이가 있고, 수행 능력에 있어서도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서, 뭐, 지금으로서는, 하나만 꼽아야 되나요? 그래도 하나만. 그래도 수행 능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래도 제일 중요한 종합평가 같은 느낌이라서. 그 예를 들어서 그 운동을 하면 그러니까 회원분들 중에 운동하기 전이랑 그 다음에 중간중간 계속 체크하거나 평가하는 항목들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보통 뭐 근육량, 그 다음 근력, 수행 능력 이런 거를 세 개 다 보통 평가를 하시나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한 유닛을 3개월로 하고 있는데, 이니셜에는 이제 그런 정성적 이제 검사를 이제 다 하죠. 그래서 이제 체성분 검사도 하고, SPPB, 이제 그립 스트렝스 하고, 이제 맨 처음에 사실 스크리닝 사크 카프부터 먼저 합니다. 하고, 이제 뭐 기본적인 파큐 설문 같은 거 하고, 네, 이제 3개월 뒤에 이제 똑같이 하는데, 중간에 이제 저희가 기존에 여기서 이제 그런 양적 검사를 했더니, 뭐 6주 이렇게 하면 생각보다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리고 또 이런 약간 HIIT 식의 운동을 하면 오히려 빠지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나 실망을 많이 하셔서, 일단은 SPPB만 해서 그립 스트렝스랑 좀 그런 펑셔널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먼저 확인을 하고, 이제 거의 가이드라인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3개월 차에는 이제 다시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저도 근육량이 정말 매스 자체가 정말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많이 생각을 해왔는데, 막상 사실 노인분들한테 직접적인 뭔가 모탈리티 이런 거에 연관을 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악력 같은 근력이 되게 큰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로 뭐 노인분들한테 저희가 트레이닝을 시키면 사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근육량 매스 자체의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굉장히 오래 걸리기도 하고 힘들잖아요. 심지어 정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자체가 아예 변하지 않기도 하시고, 근데 이제 근력은 그보다 좀 먼저 변하기도 하고, 뭔가 이런 근감소증 이런 큰 틀을 보면 뭐 사이코페니아가 아니라 요즘은 근력을 더 우선시하는 다이나피니아나 뭐 파워가 더 중요하다, 파워피니아 이런 개념도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노인분들 지도하시는 현장에서 보시면 어떤 게 뭔가 제일 중요한지가 좀 제일 궁금했었어가지고. 그래서 네네. 참 저도 많이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ACSM의 이제 파워 트레이닝에 대한 강조가 많이 되고, 실제로 필드에서 봤을 때도 그런 파워 트레이닝이 너무나 효과가 좋다는 것도 느끼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고강도라고 하죠. HIIT를 결국 표방을 하는 건데, 그런 파워 트레이닝
적인 그런 동작들을 많이 좀 추가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예. 그래서 좀 부상이 없게끔 플라이오메트릭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이제 아무래도 좀 부상 위험이 있다 보니까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노인분들한테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점프 스쿼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착지할 때 골밀도나 이런 것도 또 제형성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속근도 충분히 자극할 수 있고, 정말 다양한 그게 있는데, 근데 사실 무릎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점프 스쿼트라고 하면 노인분들이 되게 좀 반감이 있으실 것 같기도 한데, 예. 실제로 그런 거를 하려고 하시나요? 근데 생각보다는 대부분 잘 하시긴 하세요. 예, 이게 이제 저희 스태프분들도 이제 시니어분들 이렇게 모아놓고 하는 건 처음이니까 하고 나면 다 그렇게 하세요. 생각보다 너무 잘 하신다고 다들. 예, 그러니까 조금 그런 일반적인 생각보다는 훨씬 퍼포먼스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레이지가 넓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데 오신 분들이 뭐 아무래도 70대 전후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운동을 대부분 잘 하긴 하세요. 예. 그래서 사실 제가 막 너무 무모하게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그런 걸 보고 느끼고 하니까 이거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점차 이제 강도를 높이려고 하는 거죠. 예. 욕심이 나시는 거죠, 좀. 그렇죠. 맞아요. 이게 좀 말씀하신 좀 점프 스쿼트처럼 뭔가 대근육을 이렇게 정말 짜줄 수 있는, 이게 뭔가 상상만으로도 마이오카인이 쭉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동작들을 하고 싶죠. 예. 그럼 혹시 따로 뭐 혹시 하실 말씀 없으면 마지막. 네네. 저희 클럽 홍보 다시 드리면 저희 이제 시니어 근육관리 OK 클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픈한 지가 막 2개월, 3개월 차인데 지금 여러 문의도 많이 오고 계시고 근데 이제 문의를 오시면서 참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 굉장히 호기심이 많으 하세요.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막 전화 문의도 계속 오고 해서 물어보시는데 일단은 막상 하기가 무서우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막 겁이 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좀 최대한 체험이나 이런 허들을 최대한 낮추려고 계속 하고 있어서 오셔서 일단 무료로 그렇게 체험을 해서, 사실 이게 100마디의 말보다 직접 느껴서 몸의 그 느낌을 느껴보시는 게 너무나 중요해가지고 언제든지 좀 오셔서 구경하셔도 되고 직접 해보셔도 되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압구정점이랑 원주점 이렇게 두 군데 있는데 좀 점차 지점을 늘려나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있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많이 소개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네.